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엇 게임에서 테크니컬 아시스트로 일하고 있는 존 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내용은요, 레전드 오브 룬테라 마야 리깅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요, 마야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금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라이어 게임즈는 2018년부터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레전드 오브 룬테라 전략 카드 게임이고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 팀에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유니티 엔진 툴링, 마야 리깅,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 뭐 리깅 파이프라인 등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리스폰 엔터테인먼트에서 스타워즈 제다이 폴로우 오더 콘솔 게임이죠. 그래서 서드 퍼슨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테크니컬 애니메이터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전반적인 마야 리깅,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이 게임은 언리얼 엔진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에셋 인테그레이션 같은 부분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크게 이 두 개의 프로젝트에서 제가 마야를 사용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요. 레전드 룬테라 저희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 세션 주제가 아무래도 마야니까 어떤 프로젝트와는 상관없이 마야의 전반적인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왔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얘기를 간략하게 다 담지는 못하고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마야를 적용을 했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30분이라면 조금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또 빨리 또 효과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레전드 오브 룬테라는 5월 1일에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카드 게임이 조금 이 장르 자체가 사실 좀 마켓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아서 아마 많이 해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게임 플레이 자체가 조금 이제 기존의 카드 게임과는 조금 달라서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IP 자체가 리그 오브 레전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그 오브 레전드 하시면은 그 자주 하시는 챔피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챔피언이 이 카드 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게임 디자인으로 녹여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 좀 보시면은 또 나름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짧은 영상 한번 보실게요.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내 도끼는 준비돼 있다. 진정한 힘을 목도하라. 이모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너의 영혼이 사라졌다. 저는 내주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전드 룬테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그리고 세계관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든 전략 카드 게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다른 카드 게임과 좀 이렇게 차별화를 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게임 플레이 메카닉도 있고요. 이제 다른 저희 리깅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은 스펠이나 챔피언의 진화 이런 부분들에 짧고 임팩트 있는 비주얼로 이제 차별화를 주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리깅이나 애니메이션으로 서포트하려고 이제 많이 아무래도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예전에 회사에서 작업했던 친구들이나 뭐 동료들이 얘기를 하면 이제 야, 이 카드 게임이
몇 명이나 달라붙어요? 이거 몇 년 개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물어보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 이 카드 게임이 생각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카드 게임과 마찬가지로 멀티 플랫폼이죠. 그래서 항상 멀티 플랫폼은 저사양 디바이스에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뭐 쉐이더 쪽에 많이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메모리 버젯이 있기 때문에 그 앱 사이즈 버젯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 카운트나 팔리 카운트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픽스 엔지니어가 이제 많이 이제 신경을 쓰죠. 그리고 이제 미팅도 자주 하고 본 이거 한 50개로 다 해결해 이러면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럼 이거 뭐 넣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뭐 농담이고요. 근데 저희 다 사이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일단은 메모리 버젯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 디자인 특성상 연쇄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카드가 데미지를 입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연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미지를 입는 비주얼을 만드는데 이 연쇄 효과가 데미지 입는 비주얼이랑 클리핑이 되네. 뭐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카드 게임은 공간적인 제약도 있죠. 그리고 라이브 게임 특성상 이제 라이브 게임은 어, 했던 게임의 횟수가 많죠. 뭐 물론 콘솔 게임도 이제 여러 번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카드 게임은 여러 번 이제 그 횟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연출을 아무리 잘해도 똑같은 연출을 뭐 10번, 20번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질리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임팩트 있는 비주얼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이제 중요한 그런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나 이제 예전에 동료들이 얘기를 하면 이제 저 그냥 뭐 아무랑 안 하고 그냥 겉으로는 웃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 테크 아티스트가 저희 팀에 총 3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존이고 그다음에 닉 이분이 나중에 말씀드린 어떤 그 가디언 관련해서 런타임 코드나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다 셋업하셨고요. 그다음에 에릭 이분은 이제 그 어떤 게임 테크아트 전반적인 그 파이프라인을 다 셋업하셨고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이제 마야나 이런 리깅 쪽에 아무래도 좀 포커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단한 이 파이 차트 보시면은 저희가 서포트 커버리지가 지금 한 50%가 아트고 이제 30%가 엔지니어링이고요. 그리고 한 20%가 이제 게임 디자인 쪽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룹들과 협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조금 아마 이 카드 게임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조금 너무 캐주얼하게 생각하시고 뭐 마야까지 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는 비주얼을 하려면 3D 애니메이션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저희 애니메이터 입장에서 이제 그 저희 프로덕션 특성상 이제 그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애니메이터가 모델링부터 리깅,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게임에 넣어 보는 것까지 이런 거를 다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3D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또 애니메이터가 또 좋아하는 그런 패키지는 이제 마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야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결정한 건 아니고 제가 조인할 때부터 이제 마야를 썼고 저도 전에 그 콘솔 프로젝트에서도 계속 마야를 써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테크 아티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가장 이제 좋은 게 레퍼런스 시스템이죠. 뭐 다른 그 소프트웨어, 3D 소프트웨어도 뭐 있긴 한데 마야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더 사용하기 편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나 Qt를 통한 그런 확장성. 그러니까 마야 그 UI 자체가 Qt죠. 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스캐닝 시스템 같은 거는 이제 뭐 그 프락시 오브젝을 통해서 이제 뭐 트랜스퍼를 한다든지 그리고 마야가 이제 모델링이나 이런 게 다 이제 그 잘 되기 때문에 프락시 같은 거 만들고 또 하이레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팔리 리듀스해서 이제 빨리빨리 프락시 만들기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한꺼번에 이제 해결을 하기 쉬우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프로젝트와는 조금 이제 상관없이 이제 아무래도 주제가 마야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기도 한데요. 그냥 제가 어떻게 리깅 파이프라인을 짜왔고 또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D SF 파이프라인의 기본 중에 하나가 이제 릭 빌더죠. 그래서 릭 빌더를 만들 때는 죄송합니다. 먼저 릭 빌더에 대해서 뭐다 익숙하실 테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리깅을 일일이 그 수작업으로 하려면 이게 혹시라도 모델이 바뀌거나 이러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또 했던 것도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다 뭐 대부분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놓죠. 그러면 이제 그 스크립트를 짜놓는 거를 실행을 할 수 있게 UI나 뭐 이런 거를 이제 UI로 툴을 만드는 거를 이제 그 릭빌더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릭빌더를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미 거의 업계에서는 그 표준이라고 해도 관이 아니죠. 이미 벌써 한 8년, 한 9년 정도가 지난 이런 그런 컨셉인데 모듈러 리깅을 저희도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3DMX 바이패드 써보신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실 텐데 그거랑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개념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스크립트를 이제 저희가 짜고 훨씬 더 이제 플렉시블하게 이제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각각의 팔이나 이런 그냥 다리, 그 다음에 뭐 허리, 근데 꼬리면은 꼬리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체로 이 리깅 그 프로세스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릭 모듈에 관한 정보를 또 마야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저장을 하고 또 이런 각각 모듈 간의 그 연결 정보를 등록을 시켜서 이 하나의 그 캐릭터를 완성하는 방법을 이제 모듈러 리깅이라고 이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마야에서 예, 간단하게 지금 데모 하려고 한 5분 안에 이게 지금 셋업하는 거를 비디오로 녹화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드랍다운해서 내가 필요한 모듈을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 버튼을 누르면 릭이 생성이 되고 이제 셋업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릭이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로 나눠 놓으면은 이제 수정이 편하고 또 관리도 편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게임 프로덕션들은 이제 다 릭빌더가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UI에서 어떤 임플레멘테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은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컨셉은 이 모듈러 리깅을 많이 보통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모듈러 리깅은 그 어떤 그 컨셉이지 마야의 노드나 그런 그 툴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마야에다가 이 모듈러 리깅이라는 이 개념을 마야에다가 탑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듈에 관한 정보를 마야에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마야 씬에다가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야의 노드를 만들어서 그 모듈에 관한 정보를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스튜디오들도 그렇지만 이제 메타 노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한 노드예요. 저도 이게 정확히 뭐 하는 노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연결하는데 이제 쓰는 노드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모듈의 프로퍼티 같은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해 놓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플롯 발류 그러니까 뭐 컨트롤 사이즈가 3이다 이러면은 이제 모듈에서 나는 8모듈이야. 그래서 나 8모듈은 컨트롤 사이즈가 3이고 뭐 컨트롤 그 모양은 뭐 서클이다. 이러면은 이제 뭐 서클 이런 정보들을 마야에 있는 이 네트워크
이제 앞으로는 메타 노드라고 부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메타 노드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이 엑스트라 애트리뷰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그 파이썬 클래스 인스턴스에 있는 그런 프로퍼티들이 이 마야에 있는 이 메타노드에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차피 제가 좀 너무 설명이 구체적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이게 어 마야 세션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모듈을 파이썬 클래스를 이제 파이썬 클래스 모듈 뭐 팔 클래스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요. 그다음에 팔 클래스를 인스탄싱을 시키면 그 인스턴스는 그 마야 세션에서 해당 메모리에 있는 오브젝트지 마야에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지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인스턴스에 있는 그런 애트리뷰트를 어, 마야의 메타노드에 이제 저장을 하고 복잡한 데이터 타입이 있죠. 딕셔너리 같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클로 이제 시리얼라이즈를 하면은 스트링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스트링 애트리뷰트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야신에 저장이 되고 내가 이제 뭐 저나 아니면 다른 분이 이제 작업을 하시려고 다음에 마야 세션을 열어서 파일을 열면 이 똑같은 정보가 이제 릭빌더 UI에 떠서 똑같이 이제 컨트롤 쉐입이 뭐 서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빨간색으로 이제 빌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저장이 안 되면 이제 이게 다음번 마야 세션에서는 이게 그러면 또 다시 이거를 매뉴얼로 셋업해 주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 내가 지금 매니지를 해야 될 부분이 세 군데가 있겠죠. UI에서 매니지를 프로퍼티 업데이트하는 거 매니지 해야 되고 어, 뭐 메모리에 있는 인스턴스는 그냥 어차피 이제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메모리 매니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마야에 있는 메타노드에 있는 이 애트리뷰트를 이제 그거를 이제 싱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저희 그 다른 팀에 있는 테크 아티스트 분이 이제 사용하신 방법인데요. 저희 그 릭 모듈은 파이썬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제 인헤리턴스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 오브젝트 클래스에서는 기본적으로 get attribute 그다음에 set attribute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거를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요. 물론 이제 그 베이스 그 그 슈퍼 클래스 펑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베이스 임플리멘테이션은 불러줘야 이제 기본적인 그게 작동이 되는데 여기 오버라이드에서 뭐를 하냐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프로퍼티를 바꾸면은 마야에서 메타노드를 찾아서 마야의 메타노드에 있는 그런 애트리뷰트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비디오를 보시면은 조금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폰트를 크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스파인 인스턴스가 보이시죠? 그래서 shape equal to 그 다음에 spine underscore instance 다 skin type equal 1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비디오에서 이거를 바꾸면은 이 오른쪽에 이 attribute 윈도우 보시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씬에서 있는 인스턴스를 다 퀘리하고 이게 지금 바뀌죠? 이 attribute만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다음에 UI를 런치를 하면요. UI를 런치를 할 때는 이 파이썬 그 클래스 오브젝트가 마야 씬에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이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이 메타노드에서 정보를 얻어서 이 UI에다가 이 오른쪽에 이제 다 뭐 커넥션 스케일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커넥션 스케일이나 이런 뭐 커브 쉐입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뭐 사이드, 프리픽스 네임, 뭐 스킨 타입,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로드가 돼서 이제 똑같은 결과물로 이제 그 릭 빌딩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제가 필요 이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금 제가 필요 이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스크립트 쓰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인헤리턴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는 데이터 싱크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이썬 그 인스턴스와 마야 메타노드 상의 이러한 그 데이터 싱크 그다음에 또 이제 모든 모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뭐 코어 펑션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룻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룻 컨트롤 그다음에 그 센터 오브 그래비티 무게 중심 컨트롤 그다음에 모션 컨트롤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제 모션 조인트 같은 거 조절하는 그런 컨트롤이고요. 옵셋 컨트롤 이거는 이제 뭐 그 리타겟팅 할 때 뭐 사용하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프로덕션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모듈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IK, FK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림 모듈로 이 인헤리턴스를 사용을 해서 해주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그 체인지를 이제 모듈의 체인지를 프로파게이트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체인지를 그 밑으로 내려보내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겠죠. 스파인도 마찬가지로 스플라인이 뭐 IK를 하든지 뭐 리본 리그를 사용하든지 이런 스플라인을 하고 그다음에 텐테클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다가 뭐 사인 웨이브나 뭐 이런 프로시저럴 디포머가 좀 더 들어가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제너럴이나 FK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모듈이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전에 작업했던 그 콘솔 프로젝트와요. 그다음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레전드 오브 룬테라 그 리깅 프레스를 비교하면은 뭐 보시겠지만은 이제 콘솔은 여러 가지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그 스텝을 나눠 놓은 건데요. 근데 뭐 한눈에 보시면 이제 스텝이 아무래도 레전드 룬테라는 작죠.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뭐 퀄리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접근하는 파이프라인에 접근하는 그 어떤 목적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콘솔은 이제 그 유저분들이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콘솔이 많이 이제 PC방 같은 경우 PC방이 많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콘솔이 많이 팔리고 그리고 콘솔 게임 가격이 60불이죠. 그럼 내가 60불이나 돈 주고 한국 돈으로 이제 7만 원 돈 정도 되는데 내가 7만 원 돈 주고 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막 팔을 캐릭터가 달려가는데 팔이 막 고무처럼 움직이고 이러면은 이게 몰입도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스토리도 또 중요하고 이런 스토리를 받쳐주는 거는 캐릭터죠. 그럼 캐릭터는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은 결국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는 애니메이션은 하려면 리깅이 돼야죠. 그러면은 결국은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테크니컬 아티스트, 테크니컬 애니메이터 뭐 리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데포메이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레전드 오브 룬테라는 이제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챔피언 진화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챔피언 진화, 그러니까 챔피언에 관한 이야기를 5초의 커머셜에 담아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라이브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마야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이런 뭐 지금 흔히 지금 한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스키닝 디컴포지션 뭐 RBF 이런 R&D 한 시간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간단한 방법으로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콘솔에서 했던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비디오를 보시면 이 왼쪽이 베이직 스켈레톤 어 이제 그 스테이지고 가운데가 죄송합니다. 비디오 플레이가 이게 가운데가 이게 해퍼 조인트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죄송합니다. 이게 클릭 핸들이 안 되네. 오른쪽이 이제 커렉티브 블렌드 쉐입까지 이제 완성을 한 단계고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베이지 스켈렉터는 제가 볼 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스텝이죠. 그래서 로테이션 피벗이 정확하게 로테이션 피벗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모캡 데이터 이게 다 로테이션 베이스고 또 인게임 IK, 렉도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90% 정도의 데포메이션은 이제 베이스 스켈레톤으로 커버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 그리고 그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지 스켈레톤의 정의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스파인, 펠비스, 그다음에 팔다리, 목, 머리, 그다음에 뭐 손가락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 초반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프로젝트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초반에는 캐릭터 컨셉이 나오면 그 컨셉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게임에 넣어서 그 게임 카메라를 통해서 봐야 이 그 캐릭터의 스케일이나 어떤 팔다리의 비율, 그 다음에 이 컨셉이 과연 이 게임 플레이 메커닉에 이 부합을 잘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인게임에 돌려봐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 이터레이션 툴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없으면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수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모델러나 아트 디렉터가 와가지고 야 이거 다리가 너무 짧아 보여 이거 좀 다시 다리 짧게 리깅 해줘 이러면은 혹은 제 업무를 못 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 초반에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야의 이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게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간단한 그런 스캐닝 그 프락시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어 그 바로 이제 스캐닝 프락시 지오메트리 로드되고 뭐 스캐닝 트랜스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초반에 그 캐릭터 컨셉 잡기가 편하죠. 예. 그리고 이제 스캐닝 프로세스는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락시를 통해서 이제 유연하게 좀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옷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더블 사이드로 됐으면 이제 하나로 합쳐서 이제 스캐닝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스텀 툴 같은 거는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비디오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제 커스텀 툴의 세이브나 로드,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플루언스 그 버텍스에 관련된 인플루언스 로드 해가지고 이제 그 두 개 그 관련된 조인트들만 이렇게 스위치해서 페인트 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 툴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스캐닝 자체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 단계가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게 그 시그래프나 뭐 그 이런 그 논문들이 많이 나왔죠. 스캐닝 디컴포지션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이미 여러 테크 아시트 분들이 이거를 그 깃허브나 이런 데 가시면은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이파이랑 그 넘파이 마야 이 버전에 지금 많은 걸 아직 인스톨 못해서 제가 아직 저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샜네요. 예. 근데 지금 마야의 그 지오박셀이나 그다음에 그 흰맵 같은 걸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델타 머시를 적용한 다음에 이제 베이크 데포메이션 툴을 통해 가지고 뽑아내시면은 제가 볼 때는 한 8, 90% 정도는 웬만하면 한 10분 안에는 다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큰 부분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그냥 그 센터 오브 그래피티 그 메인 조인트에다가 웨이트를 다 줘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큰 부분부터 작은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작업하고 제가 이게 뭔가 꼬였다 생각이 들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제가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그만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대부분 꼬인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제 그 다음에 큰 조인트로 가서 작업을 하면 조금 수월하게 했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부분이니까요. 예, 그냥 그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툴은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만든 툴은 이 버텍스를 이렇게 로드하면 관련된 조인트들이 뜨고 이 조인트들을 이렇게
그 스위치해서 쉽게 하키로 스위치하는 그 펑션을 하키로 저는 마에다가 놔뒀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게 조인트 그 인플루언스를 예, 이거는 지금 세이브로도 하는 거죠. 쉽게 조인트 인플루언스를 이제 스위치하고 예, 페인팅을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그 헬퍼 조인트죠. 예, 그래서 어, 리니어 스캐닝의 가장 이제 그 한계점은 아무래도 볼륨이죠. 즉 조인트를 일정 각도 이상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안으로 먹히는 버텍스가 이게 먹히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푸시 조인트 헬퍼 조인트 시스템은 이게 제가 이게 한 건 아니고 저도 다른 그 영화에서 그 하시는 분이 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어댑트를 한 건데 예, 되게 컨셉은 간단해요. 그래서 조인트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될 때 여기다가 이제 헬퍼 조인트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 밀어준다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항상 그 셋업을 하실 때 드라이버를 그 만약 오일러 앵글로 하시면은 이 플립 그 김블이나 이런 그 김블락이나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셋업의 그 드라이버가 되는 거는 이제 오일러 앵글은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 밸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마야에 있는 이제 그 포즈 인터폴레이터나 아니면 조인트 로테이션을 이제 그 다프로덕으로 바꿔서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이제 한 회전축이 아니라 뭐 이제 두 개의 회전축이 이렇게 섞이는 경우도 좀 이제 좀 안정적으로 그 드라이버가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헬퍼 조인트는 기본적으로 팔꿈치, 무릎, 그다음에 이제 허리 부분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그 비디오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됐고요. 어깨에도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깨는 그냥 바로 이제 블렌드 쉐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블렌드 쉐입이랑 이 또 헬퍼 조인트 웨이랑 섞이면 이게 또 매니저하기 골치 아픈데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블렌드 쉐입 할 때 이제 노멀을 너무 이렇게 어 노멀 방향을 너무 그 바꾸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죠. 해버 조인트는 AI 캐릭터, 뭐 NPC 뭐 이 정도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가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요. 지금 비디오를 보시면 왼쪽이 그냥 이제 그냥 그 리니어 스캐닝이고 오른쪽이 이제 헬퍼 조인트가 들어간 건데요. 네, 다시 한번 비디오를 보실게요. 네, 다른 비디오 보실게요. 그래서 이거를 캐릭터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리가 구부러질 때마다 여기 있는 이 노란 조인트들이 이제 밀어주는 식으로 이거를 이제 그 푸시 조인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렇게 밀어주는 거를. 그리고 어깨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팔꿈치나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인트의 개수나 이런 식으로 밀리는 그런 양상이 비슷한데요. 이런 잠깐,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허리 부분에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리깅 모듈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 스크립팅을 해놔야죠. 왜냐면 이거 또 캐릭터 바뀔 때마다 이거 다 손으로 일일이 작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종류의 셋업을 저는 이제 포스트 리깅 모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리깅이 다 끝나고 또 하나의 레이어로 이제 그 그런 또 하나의 레이어의 개념으로 이거를 셋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렌드 쉐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레이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멀을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노멀 방향을 너무 바꾸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즈 간 부드러운 그
인터폴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드라이버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PSD를 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좀 그 인터폴레이션 문제가 있어서 RBF로 좀 바꿔서 썼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쉐입들을, 그러니까 블렌드 쉐입이죠. 이거를 매니지하는 커스텀 툴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포즈 인터폴레이터랑 포즈 에디터가 나와서 이런 그 툴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블렌드 쉐입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프리스킨 스페이스로 이제 스킨 클러스터 위에다가 이제 그 어디셔널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야에 지금 제가 버전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2019년에 인버트 쉐입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인버트 쉐입 닷 컨버트 하면은 이거를 이제 바로 그 프리스킨 스페이스로 블렌드 쉐입을 변환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포즈 툴을 쓰면은 이거를 뭐 이런 과정을 자동으로 다 매니지를 해주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이 마야에 이런 피처가 없을 때 이제 제가 다 이렇게 혼자서 이거를 다 만들면서 했던 그런 툴인데요. 그래서 이거 포즈 에디터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생각하신 게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거나 이렇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지금 숄더를 앞으로 팔을 들었을 때 이제 지금 이게 콜랩스 되는 게 보이죠? 이게 버텍스가 이렇게 겹치고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이 툴에서 스culpting 버튼을 누르고 스culpting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모델러 분들이 하시는 게 수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그 예전 프로젝트 관련 그 영상이나 자료를 좀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그 일반적인 그 비디오를 좀 대신하게 된 걸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셋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버트 누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플러그인, 그 플러그인 아니고요. 저는 이제 다른 그때 택하시 분들이 써놓은 게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정확히 체드 버넌스인가? 그분이 그 파이썬 플러그인으로 그 쉐입 인버터 써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했고, 이제, 예, 그거를 그냥 제 툴에다가 이제 랩핑만 한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쉐입 매니지하는 툴을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굉장히 편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 굉장히 많죠. 뭐 어떻게 보면 조금 피곤하실 수 있을 텐데 머티리얼 블렌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커렉티브 쉐입을 하면은 이 노멀 옷 같은 그옷 주름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블렌드 쉐입으로 펴신다고 하면은 이제 옷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할 때 이 주름이 잡힌 상태로 모델링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노멀도 주름이 잡힌 상태로 이 노멀이 구워지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켓 같은 거 팔을 올렸을 때 이제 자켓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구부러진 게 펴지겠죠?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노멀을 이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 펴지는데 이 노멀은 그대로 있으면 이제 펴진 부분에 검게 이런 그 버그처럼 이런 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노멀을 이렇게 블렌드 쉐입에서 노멀 방향이 바뀌면 이제 죄송합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그 노멀 맵 노멀 맵 죄송합니다. 노멀 맵도 이제 그 블렌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R&D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이 게임에 그 정확히 이 피처가 그 마지막 게임에 이게 사용이 됐는지는 안 됐는지 모르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캐릭터 아티스트 분과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 맵이라고 해서 이제 뭐 바느질 자국이나 뭐 주머니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재질, 그 다음에 타일 이런 거는 이제 노멀 맵을 따로 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프리퀀시 맵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블렌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틀라스 텍스처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깨 부분에 타겟이 뭐 16개다 이러면은 이제 4x4 아틀라스 텍스처를 만들어서 이제 각각의 이제 UV 그 코디네이션을 나눠주고 근데 블렌드 쉐입 발류를 갖고 각각의 이제 그 UV 스페이스에 있는 그 노멀 맵들을 이제 블렌딩을 해주는 식으로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옷이 블렌드 쉐입도 되면서 이제 노멀 맵도 업데이트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실질적으로 돌려보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게임에서도 아마 그런 거를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뭐 이제 여러 개가 아니더라도 한 네 개 정도만 사용하셔도 뭐 훨씬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죠.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 뭐 필름이 아니고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샘플이 돼서 이제 캐릭터하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인게임 IK라고 이제 그 캐릭터가 뭐 벽을 짚는다든지 뭐 아니면 물건을 잡아야 되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IK로 그 캐릭터 팔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아이키네마가 지금 애플에 인수됐죠. 네, 그래서 뭐 다른 런타임 솔루션을 이제 뭐 사용을 하면은 이거를 마야에서 이거를 다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헬퍼 조인트나 이런 블렌드 쉐입이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이 런타임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언리얼 엔진을 썼는데 이제 그 포즈 드라이버를 썼었어요. 그래서 마야에서 이제 그 각각의 방향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키고 그거를 언리얼 엔진에서 포즈 에셋으로 갖고 와서 어 이제 그 포즈 드라이버에 연결을 시키면 이제 그 런타임 IK로 이게 돌아갈 때도 이제 블렌드 쉐입이나 헬퍼 조인트가 작동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리깅 자체가 이 런타임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마야에서는 애니메이터가 이런 결과물을 봐야 되고, 그리고 특히 시네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샘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리깅의 어떤 그 비헤이비어 데피니션은 이제 마야에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야 리깅에 아무래도 이제 포커스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포즈 드라이버 마야에서 이제 셋업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실린더가 공을 향해서 갈 때마다 공을 밀어주는 애니메이션을 공 개수대로 그러니까 17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엑스포트를 해서 이거를 포즈 에셋으로 바꿔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의 포즈 드라이브에 연결을 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이게 지금 보이신 엑스페리멘털 피처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실 때 한 번 더 언리얼 엔진 찍고 한번 그 컨펌 하시고 또 프로젝트에 적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리깅 하시는 분들이 그 리깅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어, 리깅에 관련된 툴이나 이런 것도 다 써야 되죠. 그래서 리깅 파이프라인을 짤 때도 이런 툴이랑 그런 연관성을 생각을 하시면서 짜야 되는데요. 그래서 포즈 툴 같은 게 있고요. 이런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Qt 사용해서 하시면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모델 뷰 프레임워크 사용하시면 뭐 아이템으로도 포즈가 디스플레이 그 아이콘으로도 포즈가 디스플레이 되고 뭐 이제 텍스트로도 디스플레이 되고 그다음 필터나 이런 서치가 편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각각 애니메이션 클릭한 마지막 포즈와 첫 번째 포즈가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는 포즈 툴 만들어야 되고요. UI 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이걸 아예 안 쓰시는 애니메이터 분도 있고 이거를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여기에다가 아예 그 스페이스 스위치, 그 다음에 레이어 매니저 뭐 이런 거를 넣어서 이제 한 군데서 이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한 군데서 이제 좀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쉽게 다른 그 리깅 하시는 분들이 UI도 쉽게 만들 수 있게 여러 가지 이제 기능도 추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UI가 없으면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예. 이상이 어, 이까지가 이제 마야
리깅과 애니메이션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마야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저희 그 레전드 오브 룬테라 프로젝트에서 마야의 적용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저 말씀드렸다시피 리깅의 어떤 목적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툴에 많이 가까웠고요. 그리고 데포메이션 시스템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라이브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에셋의 어떤 그 관리성, 그 다음에 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이제 패치도 하고 또 에셋을 계속 생성을 해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좀 릭빌더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덕션 그 스케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이런 R&D 뭐 그런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리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야에 있는 여러 가지 노드를 이용하고 그거를 또 랩핑해서 툴을 만들고 그래서 간단한 셋업을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는 서페이스에다가 조인트를 붙이고요. 그리고 그 서페이스에다가 디포머를 사용을 해서 뭐 이런 프로시저한 모션을 만드는 그런 셋업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로젝트의 골에 좀 포커스를 하고 이제 저희는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 데모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팬시한 뭐 그런 거는 많이 없지만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충실했다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문제 해결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그 약간 이 문제가 어떤 뭐 흐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해결 자체도 어떤 그 흐름이 있는 건 아니고 각각의 문제가 다르죠. 그래서 그냥 그 순서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트래쉬라는 챔피언 진화 연출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카메라의 그 클리핑 플레인이 사실 보이시는 게 클리핑 플레인인데요. 이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다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셋 1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 카드에서는 게임 카메라를 애니메이션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터가 이 안에서 모든 애니메이션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트래쉬가 무기 있죠? 그 낫 같은 거 그게 원근감이 조금 과장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애니메이터가 작업을 할 때 야 이거 저기 이 카메라 클리핑 플레이 안에서 작업을 애니메이션 하는데 이게 원근감이 안 살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거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뭐 해결을 하시는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팔리곤 플레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서티바이브 조인트 캐스트를 나누고 이제 그 버텍스 X 좌표값을 그냥 스케일 이 낫의 스케일에 조인트 스케일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컨트롤 조인트에다가 컨트롤 하나하나 안 넣어줘도 쉽게 이런 부드러운 그런 원근감을 연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애니메이터 분이 마야 씬에서 사용하신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램프 노드를 쓰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뭐 간단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애니메이터 분이 아무래도 마야 씬에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쉐입을 확인하기가 쉽겠죠. 네, 다음 이제 문제는요. 이게 지금 카르마라는 챔피언인데요. 한번 진화 연출 한번 보시죠. The answer lies within.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 용이 이 부드러운 그 곡선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다 아시겠지만 마야의 모션 패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그 아까
화면에 보이신 용 그 리깅 컨트롤을 마야 그 모션 패스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뭐 되게 마이너한 문제인데 이게 그 이 모션 패스 이 노드의 아웃풋이요. 이게 그 월드 스페이스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컨트롤이 월드 스페이스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그 리깅 컨트롤은 그 위에 페런트 그룹 노드가 있죠. 그래서 그룹 노드가 월드 스페이스 오리진에 이렇게 앉아있지 않고 움직인 경우에는 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거를 이제 마야에 있는 매트릭스 노드를 이용해서 로컬 스페이스로 바꿔주고 이제 다시 이제 이거를 연결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툴로 만들면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애니메이터 분이 쉽게 셋업을 해서 부드러운 곡선에 컨트롤이 따라가는 그런 부드러운 모션을 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뭐 더 쉽게 하려면 그냥 그 로케이터를 월드 스페이스에 두고 로케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컨스테인을 해도 되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리깅을 할 때 매트릭스 노드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마야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된 거고요. 여기 커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챔피언은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커브 자체도 리깅이 됐어요. 한번 보시죠. Life eternal. 이거는 마오카이라는 챔피언 진화 연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화면 밖에서 화면 안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이 카드를 감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보셨듯이 이 Life eternal. 이 조그만 크리처들이 이렇게 또 나뭇가지를 타고 따라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무의 부분들이 약간 좀 스케일 애니메이션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전 다른 리깅 모듈을 썼어요. 그래서 스플라인 리깅 모듈을 저희가 이제 만든 거를 썼는데,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너브 서페이스에 조인트를 붙이는 건데요. 이게 먼저 개념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너브 서페이스에는 그 이 방향이 있죠. 가로 방향이 있고 그러니까 가로 방향이 있고 세로 방향이 있죠. 그래서 가로 이거를 U 디렉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를 B 디렉션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두 개의 벡터 값은 이제 직각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벡터를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 위의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이 해결이 됐죠. 그리고 그 포인온 커브 인포라는 노드가 있는데요. 그 노드를 이용하면 이 포인트에서 서페이스에 가장 가까운 부분은 어디고 그 포인트에서 월드 좌표에 관한 그런 포지션 인포메이션을 다 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매트릭스를 여기 있는 조인트에 연결을 하는 식으로 하면 이제 서페이스에 부착이 되는 그런 리깅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노드 에디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이 서페이스죠. 그래서 이 서페이스의 뭐 월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뭐 버텍스 스페이스겠죠. 예. 그래서 이게 포인온 스페이스 인포 노드에 인풋이 되고,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것처럼 포지션도 있고, 탄젠트 U, 탄젠트 B. 그래서 이런 지금 필요한 인포메이션이 다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야에 보면은 컴포즈 매트릭스라는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 인풋을 하고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거를 또 다시 이제 그 트랜스레이트 로테이션을 바꾸려면 이거를 디컴포즈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풋으로 연결을 해주면 서페이스에 부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가 조금씩 이제 스케일 애니메이션 되고 이렇게 커브를 따라서 들어오고요.
예. 그래서 씬이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복잡하죠. 왜냐면 이제 모션 커브도 리깅이 돼야 되고, 또 모션 커브가 가지 3개,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캐릭터들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애니메이션 씬에서 리깅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복잡한 씬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도 이거 굉장히 복잡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챔피언 진화 관련된 마지막 예제인데요. 한번 보시죠. Victory awaits. 네, 짐작하셨겠지만은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지도를 자연스럽게 펴는 모션을 리깅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어떻게 해결했는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서페이스에다가 이 밴드 디포머가 있죠. 그래서 밴드 디포머를 스케일을 줄이고 간단하게 로테이션만 주면 금방 해결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그 마우카이 레벨업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그 조인트만 여기다 붙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스크롤이 이렇게 펴지는 그런 모션을 연출할 수 쉽게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이 쉽게 애니메이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응용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지도하는 거를 이렇게 셋업을 하고 뒷부분은 스택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너브 서페이스에다가 세로로 되는 거 말고 가로로 되는 밴드 뒷부분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도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서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걸 자연스러운 그런 모션을 연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조그만 거는 이제 인디비주얼 컨트롤이고요. 애니메이터가 이제 애니메이션 하실 수 있게. 그리고 뭐 이제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거기다가 사인 디포머 넣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살랑살랑 거리는 뭐 모션 같은 거 이렇게 그 디포머를 스태킹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이제 챔피언 진화에 관련된 그런 리깅의 솔루션 부분들이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챔피언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제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앞으로 훨씬 더 조금 높은 퀄리티의 레벨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게임을 하실 때 유저분들이 어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과 또 세계관의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경험을 좀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게 좀 레벨업 그 진화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화 말고 이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마법 카드인데요. 사실 이 마법 카드는 어떻게 보면 챔피언 그 진화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비주얼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스펠에서 뭐 이렇게 마법 미사일이 나가서 카드를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경우에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그 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야에서 그거 어디에 있는지 목표물을 모르는데 이걸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마야에서는 로컬 애니메이션만 하고요. 그 다음에 룬 모션은 유니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커스텀 타임라인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 이제 뭐 C# 코드로 뭐 액션 스타임 머신에 이제 액션 코드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룬 모션을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판금 비늘용 알이라는 스펠인데요. 포악한 판글 비늘용 셋을 선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3마리를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물고기가.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그 룻 컨트롤이 뮤트가 됐죠. 이거 로컬 모션이고 이걸 언뮤트를 하면은 이제 애니메이터 분이 작업하신 이제 전반적인 애니메이션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엑스포트 할 때는 이거를 뮤트를 한 상태에서 엑스포트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엑스포트한 로컬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제 커스텀 타임라인에서
이제 이 커브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커브에 이거는 그 애니메이션 커브 프로퍼티죠. 그래서 이 커브에 있는 탄젠트를 이제 애니메이터가 그 마야에서 작업하신 그런 탄젠트랑 맞춰주면 이 모션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물론 이제 길이에 따라 이 길이는 달라지는데 이것도 그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 타임라인에서. 그래서 게임에서 적용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여기 이쪽에 아무 카드가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카드가 한 두세 개 있었다 그러면은 이 물고기 카드가 이쪽에 왼쪽으로 치우쳐서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엔진에서 이런 거는 이제 핸들을 해주는 거죠. 그 룸 모션을요. 그리고 예를 한 가지 더 드리면 이거는 이제 스펠이 아니라 사실 이게 챔피언 그 진화인데요. 이 티머가 사실 배경이 없는 챔피언 진화 중 하나예요. 이것도 근데 비슷한 방법을 썼어요. 이렇게 자기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중간으로 걸어가는 그런 어, 진화 연출인데요. 티모 카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야 로컬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유니티에서 이제 커브를 따라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목적 지점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러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시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 이제 또 어, 이런 리타게팅 말고도 어떤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이렇게 보존을 하면서도 이렇게 리타게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동료인 에릭이라는 분이 셋업을 하신 건데, 한번 여기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P0가 이제 그 스펠 카드의 시작점이고, P1이 이제 스펠에서 나오는 어떤, 이게 머쉬룸 카드인데요. 버섯 카드인데, 이 P0에서 버섯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P1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 이제 이 카드는 이제 그 어디서나 이렇게 그 시작점이 이제 바뀌거든요. 그리고 어디서나 이제 시작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X 트랜슬레이 X 좌표 커브를 늘리고 그다음에 Y 커브를 늘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리타게팅이 이제 커브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게임에서 사용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하면은 보시면 목적 지점은 항상 똑같아요. 네, 지금까지가 챔피언 진화 그리고 마법 카드에 관련된 그 마야의 적용 사례였고요. 이번에는 잠깐 간단하게 가디언 그러니까 펫이죠. 아까 게임 비디오 보시면은 이제 그 왼쪽 구석에 이런 여러 가지 크리처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 위깅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그런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석에 있는 이런 크리처죠. 이거는 마야에서 이렇게 리깅돼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고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도 처음에 제가 세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닉 커빙턴이라는 분이 다 디자인을 하셨고요. 런타임 코드나 그래서 이 크레딧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작업하신 걸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디언이랑 이제 릭빌더 부분들을 이제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셋업을 이제 이분이 하신 셋업을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이 가디언의 이 퍼스널리티 프로파일이라는 그 유니티의 이제 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만들었죠. 그래서 뭐 아까 보신 그 개구리 그럼프라고 하는 가디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럼프는 뭐 터치에 어떻게 반응하고 뭐 이제 드래그에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성격 프로파일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인터랙션을 좀 다양하게 구축하게 이제 시스템을 이제 짰고요. 그리고 블렌드 트리를 통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의 양을 이제 아무래도 좀 조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넥서스 데미지가 어떻게 이제 줄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애니메이션 블렌드 트리 할 수도 있고 또 데미지를 받을 때 데미지 받는 양을 또 통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가디언당 보통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이제 애니메이션이 클립이 들어가도록 이제 셋업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엔진에서 이제 뭐 애니메이션 그 컨트롤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오브젝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자동화를 이제 파이프라인 셋업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기 그 제가 세션의 그 스코프에 좀 아무래도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제가 그거는 생략하고 사실 이 부분만 사실 얘기를 해도 굉장히 좀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굉장히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펫 성격 프로파일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램프는 볼 때 이제 상대적으로 항상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이게 조금만 이렇게 클릭을 해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프로파일이고요. 반면에 이제 얘는 이제 조금 더 클릭을 좀 많이 해야 이제 화가 나는 뭐 그런 프로파일. 그래서 똑같은 인터랙션인데 이제 조금 이제 반응을 다르게 해서 조금 더 유저분들한테 조금 재미있는 그런 인터랙션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게임과 어떤 가디언을 연결시켜주는 뭐 여러 가지 메커닉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헤드 트래킹에 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저분이 카드를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제 그 가디언이 이 카드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셋업을 한 인터랙션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테크 아시스트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 이거 그냥 에임 컨스트레인 하면 되겠네. 그래서 가디언마다 그 가슴 조인트, 헤드 조인트에다가 에임 컨스트레인 하고 그 카드 바라보게 하면 되겠는데 이제 애니메이터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헤드 트래킹 이렇게 각 사분면마다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한 다음에 그 해당 분면에 그 방향을 바라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니티에서 블렌드 트리를 이용해서 블렌드 그 유저의 X 좌표, Y 좌표에 이 인풋을 갖고 블렌드 하는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디언들이 자기의 특징적인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면서 이제 헤드 트래킹을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닉이라는 분이 이제 셋업을 다 하셨죠. 네. 그래서 훨씬 결과물이 아무래도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 문제 그 리깅을 통한 문제 해결 몇 가지만 제가 또 사례를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닉이라는 분이 셋업하신 건데 이거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미니언 아마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애니메이터가 그 표정을 얘는 지금 눈밖에 없죠. 그래서 표정을 이제 눈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정의 그 레인지를 굉장히 이제 많은 레인지를 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다 각각의 눈 표정을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트롤에다가 아까 이 드랍다운으로 애니메이터 분이 애니메이션 할 수 있게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웃풋을 이 조인트에다가 커스텀 애트리뷰트를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커스텀 애트리뷰트이 이제 유니티에 임포트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데이트 그 업데이트 룹에서 이거를 여기 있는 그 메쉬의 비지빌리티 그러니까 유니티에서는 그 액티브 스테이시죠.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런타임에서 이런 식으로 눈의 표정이 이제 다양한 그 표정의 눈을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뭐 이제 솔루션인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자주 쓰는 솔루션이라서 한번 그냥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디언마다 이렇게 눈의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각각의 모듈로 다 스크립트로 짜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깅을 다 한 다음에 이 컨트롤 커브의 그 페런트 오브젝트를 애니메이션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눈을 자연스럽게 감는 애니메이션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은 키가 생기겠죠. 그래서 마야에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 커브의 인풋은 타임이죠. 근데 저는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그 I close open 이 컨트롤을 만들고 애트리뷰트를 넣어서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이 된 키의 인풋 타임 인풋을 저희 그 컨트롤러 어치뷰트로 이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컨트롤러 이 어치뷰트를 뭐 0부터 10까지 이렇게 애니메이터 분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면 이렇게 눈이 감기는 뭐 그런 이제 모션을 쉽게 연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리깅을 다시 하면은 이 키가 없어진다는 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해결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포스트 링 모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릴레이션십 매니저 레이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리깅이 다 끝나고 이 컨트롤은 이 컨트롤에다가 컨트롤이 되고 이 컨트롤은 여기에다가 뭐 세트리븐 키로 이렇게 컨트롤이 되고 뭐 나중에는 뭐 RBF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관계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저는 뭐 이제 드라이버로 그 다음에 드리븐 오브젝트 이렇게 제이슨 파일로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야 키는 이제 마야 애닝 커브로 이렇게 엑스포트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 가디언 스킨 베리에이션 그 워플로우인데요. 그래서 모든 스킨은 이제 베이스 리깅을 이제 그 레퍼런스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스키닝이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베이스 리깅이 있죠. 그 다음에 마야 이 스킨 이 이제 이 모델 파일이에요. 여기에는 조인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깅 파일이 이제 이렇게 레퍼런스로 들어오는 거죠. 그 레퍼런스로 들어오면 이제 레퍼런스로 들어온 스켈렉톤에다가 이제 이 그 스킨 모델을 바인딩 시켜서 이제 엑스포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리깅 파일은 하나인데 이제 여기 엑스포트되는 FBX 파일은 여러 개가 생기겠죠.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스킨이 만약에 뭐 20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리깅 파일을 20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마야를 쓰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레퍼런스 시스템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하면 이제 그 리깅 파일의 그 이런 그 어떤 그 변화 같은 걸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이제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게임 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죠. 항상 이 변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스킨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빨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빨간 게 뭐 모자랑 가방이라고 가정을 하면 조인트가 한 2개 정도 되죠? 근데 이 2개 조인트 때문에 리깅을 그 조인트를 또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 스켈레톤에다가 이제 그냥 이제 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안 일어나면 제일 좋지만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스킨이 보이세요? 이 드랍다운. 네, 여기에다가 이제 각 컴포넌트에다가 스킨 그 인포메이션을 태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스킨에 관련된 그 추가적인 컴포넌트들을 이제 필터할 수 있고 그래서 라이트 클릭하면은 이제 이 모듈에 관련된 부분을 그 제이슨 파일로 엑스포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이슨 파일에 조인트에 관한 뭐 트랜스폼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그 당연히 모듈 인포메이션은 들어있겠죠.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이 추가적인 부분만 이제 엑스포트해서 뭐 베이스 리깅에 임포트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스킨 관련된 부분만 이제 그 컨트롤러를 뭐 숨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태깅을 해놓으면 편리하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베이스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베이스 파일에 관련된 이런 그
이제 스킨 파일을 협력사에서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을 리그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만 이제 필터를 해서 이제 컴포넌트 파일로 이제 엑스포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트를 하고요. 그 부분만 이제 이렇게 베이스 리깅으로 가져오면 이제 베이스 리깅에 조인트가 뭐 추가되거나 조인트가 뭐 없어지거나 변화되는 것 없이 이제 그런 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셋업을 다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제 레전드 오브 룬테라에서 이제 마야의 리깅 파이프라인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마야를 통화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 해결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지난 2년간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좀 어떤 식으로 해왔고 또 앞으로 또 어떠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지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제 뭐 많이 부족하지만 제 경험담이 또 여러분들이 그 개인 프로젝트에 또 마야를 사용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제 사실 한국 게임 업계는 이제 마야를 아직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계기로 또 게임 프로덕션에서도 마야를 또 사용하고 또 제가 또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이런 테크 아티스트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가 돼서 또 저도 도움을 받고 또 제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도움을 드리면서 서로 그런 어떤 그 같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으면 하는 좀 그런 개인적인 또 바람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저는 라이어 게임즈 테크니컬 아티스트 존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